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있어요. 주택 공시 가격. 이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랑은 달라요. 공시 가격이 있으면 공시 가격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아마 10억 정도 하는 것들은 아마 거래 금액이 한 14억 정도 나오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은 10억 정도, 이 10억이면은 주택 공시 가격에서 다주택자들은 6억을 빼고 1주택자는 얼마를 빼요? 9억을 빼요. 9억을 빼면 1억이 남잖아요. 1억이 남는데 여기서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여기서 80%를 곱한대요. 그럼 8천이 남죠? 그죠? 8천이 남으면은 8천에 대해서 세율 자체가 가표가 8천이 나오면은 0.5%. 그럼 40만원 내는데 40만원 다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산세 낸 거 빼주고 장기보유 빼주고 막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공제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 그러니까 재산세 낸 걸 빼준다는 뜻이에요. 재산세 빼고 주택부 산출 세액이 나오고 그 중에서 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 또 연세가 60% 이상, 60세 이상인 분들은 또 뭐 70세 이상은 또 30% 빼주고 빼고 거의 안 내.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집들은 아마 한 25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9평 이상들 그냥 그런 정도? 거기 사는 사람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걱정,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부동산이 굉장히 얼어붙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면은 그 시장 별도의 시장으로 또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진짜 소득은 없으면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타격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주택입니까 지금?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 만약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진짜 못 견딘다라면, 나라의 목표가 만약 그거라면 그 사람들이 그걸 팔고 여러분들이 살려는 걸로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못 산다는 거예요. 또 못 산다. 맨날 떨어져라. 뭐 언제 떨어진 적 있어요? 뭐 떨어지면 또 살 것 같아요? 막 부동산이 떨어져야 한다. 막 뭐 부동산이 너무너무 거품이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자기가 무슨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게 만들려는 무슨 선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보면은 뭐예요? 그거는 막 부동산 거품이라고 떨어지라고 지 입에서 거품을 걸고 있어. 떨어지라. 그 사람의 뜻은 뭐냐면 지가 샀을 때 올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 사람 왜 떨어지라 그러는데요? 지가 못 사니까. 지가 사면 올라야 된다는 더 나쁜 심보를 갖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은 왜 떨어져야 돼요 도대체? 본인이 못 사니까 떨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살라 그러는데 왜 떨어져야 돼요? 지금 사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뚝 떨어져야 돼. 왜? 그때 사면 오를 것 같으니까. 그죠? 속내를 들어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의미도 없고 뭐 기준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막 떨어져라. 떨어지면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선씨 알아요? 꼭 나와요. 텔레비에 또 나왔고 자기 말이 맞았다고 막 나와. 자기 말이 맞았대.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몇 번 맞아요? 2번 맞아요. 계속 12시다. 하루 1년 내내 12시다. 하루에 2번 맞아. 12시. 그 12시 때 딱 나와 이렇게. 12시 넘으면 또 안 나와. 그런 모든 사람은 다 12시가 된 것처럼 또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라든지 지금 뭐 바꾼다고 하는 게, 여기서 바꾼다고 하는 게 시장 공정가액 비율을 이제 바꾸는 거고 세율을 조금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시장 공정가율이 지금 80%예요. 올려봤자 100으로 올려봤자 120%야. 100으로 올려봤자. 시장 공정가액 비율이 50%였다라는 것도 아니고 80%였어요. 원래. 그럼 올릴 수 있는 한계도 100으로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려. 올리면 10% 올라가는 거야. 10% 올라가는 거고, 세율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조세 저항 때문에 세율도 급격하게 못 변합니다. 조금 올리겠지 뭐. 그래서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죠? 안 불안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빼줄 거 다 빼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새 흐름도를 보면 그렇게 불안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할 건 없다. 그래서 좀 쭉 나온 거고. 서울시 홈페이지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안 하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서도 뭐 원순 씨가 궁금해. 원순 씨라 그러대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원순 씨 정책 뭐 그런 거 코미디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너무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원순 씨라니까는 원순 씨인데 아마 지나가다 제가 원순 씨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쵸? 여하튼 간에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떻게 달라질까 쭉 보면은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20%는 무슨 말을 해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표몰이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주요 공약을 보면은 그냥 균형 발전이에요. 그 위에 거 뺏어서 주면은 80%가 다 좋아해 그냥. 예? 그런 정책들을 쓰는데 사실 돈을 그렇게 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 부담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금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 임기 내에 얼마나 거칠까요? 언제 내요 초과 이후 환수금? 안국 내고 내. 그러면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거칠까 말까예요. 활용도 못 하는 거야. 법이나 제대로 알고 무슨 뭐 도대체 몇 년을 더 해먹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활용 못 해 지금 어차피. 그럼 활용한다라고 치자고 일단은 그냥 활용한다라고 치고 그걸로 뭐 균형발전 영향평가제를 해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 결론 뭐냐면은 어디에 돈을 뺏어와서 모자란 데다 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초과이득 환수 금액을 뺏어서 메꾼다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한강변 높이 제한 35층 규제를 한다. 35층, 50층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크로리버랑 첼리토스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신반포에 아크로리버 35층 지은 거랑 동부이천동에 렉스 아파트 50층 지은 거랑 뭔 차이인데? 뭔 사업성 35층만 하더라도 용적률 다 찾아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찾아갈 수 있는 용적률이고 왜 50층을 그렇게 주장을 하며 50층을 해봤자 한강변에서 50층 지어봤자 이득 나는 곳은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50층 지으면 더 손해나요. 50층 지으면은 공사비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 그럼 분양가도 엄청 올라가야 돼. 그러면 조망이 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곳 서울시에 진짜 부유한 곳만 가능한 곳이에요. 부유한 곳만 조망권에 대한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에 많이 포함이 돼요. 덕소에 조망 좋은 데들은 가격에 포함돼요, 안 돼요? 네? 거기는 소득 수준이 막 한강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강 보여 안 보여? 강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새벽에 일 나가고 삶이 고되니까 술 한잔 먹고 들어오고 강 못 봐. 근데 이런 한강 조망권들은 지금 이런 다른 강남 쪽 그러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드냐면 자 50층에서 만약에 못이 하나 모자라요. 몇 층까지 내려야 돼요? 일 끝나. 그러면 시간에 대한 효율성도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공사비가 따따블로 올라가요. 공사비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인 곳에서는 하지도 못하고 사실 뭐 35층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 잘하고 하면 뭐 조망권들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워낙 평면이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왜 자꾸 이거를 유지하고 풀고 뭐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사실 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이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8만 호도 지금 잘 못 지키고 있고 사실은 24만 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에 개발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유유지 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놀고 있는 땅들 뭐 하자 그러면 난리 납니다.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 공영주차장. 보통 나라에서 서울에서는 다 신도시가 생길 때만 채비지를 냈어요. 채비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채비지라는 건 뭐냐면 목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것도 채비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하면서 도시를 만들잖아요. 도시 계획 한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또는 인구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또는 세대가 바뀌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시설이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위해서 항상 남겨놓는 땅들이 있어요. 남겨놓는 땅들. 그 남겨놓는 땅들이 이제 채비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다가 지금 그 채비지의 성격은 기존 계획된 도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계획된 도시, 서울에서 계획된 도시는 지금 굉장히 부자 동네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런 동네에서 그런 게 들어오면 뭐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죠. 그 부자 동네, 그 동네 끝발이 있는 사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산다고 봐야 되겠죠. 맞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채비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곳이에요. 강남이라는 데가 만들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도시공학 전공을 했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남겨놨는데 이제 유통시설이 들어오려고 했더니 남부순환도로 전체가 막히는 거예요. 백화점이 들어오면. 그래서 주거로 개발을 한 게 그 타워팰리스예요. 1990년도 말에. 네. 그럼 나중에 또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 부담금에 대한 걸 쭉 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갔는데, 이게 뭐 되게 숫자가 많은데, 징수금의 배분, 재건축 분담금은 국가의 100분의 50, 해당 특별광역시의 100분의 20, 해당 특별시 지도의 100분의 50, 해당 시군구의 100분의 30.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막 합하면은 100에 20에 50에 15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법 내용이 희한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라의 100분의 50이 기속이 돼요. 그럼 100분의 50 중에 100분의 30은 자치구로 들어가요. 100분의 30은. 자치구에 들어간 건 서울시에서 빼가지를 못해요. 자치구야 그냥. 서울시에서 빼가는 건 100분의 20이에요. 그거 갖고 무슨 강북 균형 발전을 해요. 그거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 법률이기 때문에 이 기속되는 부분은 조례에서 바꿀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법은 큰 테두리를 먼저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놓고서 나머지 세부 사항은 조례에 위임을 해놔요. 무슨 소리냐면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몇 프로예요? 다가구 단독 갖고 계신 분 2종에 200%? 예, 200%죠. 이거는 서울시 조례로 200%예요. 국가의 계획,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2종에 대해서는 250%야. 250%. 그리고 3종은 300%예요. 서울시에서는 몇 프로예요? 250%죠. 근데 아파트 3종에 지어진 거 보면은 막 297% 막 이래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큰 틀은 이거예요. 큰 틀은 이거고, 서울시는 조례로 이렇게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조례로 변경을 해놓고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달아서 조건이 패스를 하면 해주는 거야. 여기 조건은 뭐예요? 보통 개발을 할 때 기부채나 뭐 중수도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환경적인 부분들, 뭐 친환경, 뭐 태양열, 뭐 기부채나 뭐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 패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가요. 그래서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별다른 조례가 없어요. 다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뭐 안양에 사시는 단독주택은 이 정도 250%에 지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뭐 얘기가 내 얘기 나왔지? 여하튼 간에 법은 요 틀 자체 내에서는 요 틀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법에서 이렇게 나누라고 정해져 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하면 초과 이득 금액은 50%는 나라로 가고 30%는 강남구가 가지고 20%는 서울시에 기속이 돼요.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엄청 적으시네요. 몰라도 되는데. 있잖아요. 모든 사안이 나오면은 그 사안을 연구하려는 것보다 저게 나랑 돈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딱 나오면 저게 궁금하면 안 돼. 그 법 내용 자체가 궁금한 것보다는 이게 나왔을 때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번 더 돈과 연관을 지어야 돼요. 뭐 복공부하려고 지금 세미나 다녀요?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초과이득 환수가 생겼다. 막 얘는 만약에 뭐 LTV DTI가 생겼다. 과연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도대체 이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재건축을 막 누르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 막 재개발이 막 뜰 것이다. 제가 막 아마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재개발 어디 삽니까? 무조건 사시. 아무거나 그냥 사. 아무거나 사. 돈 되면 그냥 사 그냥. 그 말 이후로 30% 올랐어요. 그게 1년도 안 됐어. 왜? 재건축 초사가 이 환수가 올해부터 부활을 했잖아요. 올해부터 부활하면서 재개발 문의 들어오면 무조건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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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더 올라요? 몰라. 거기가 올라 그냥. 그 분야가 올라. 어디가 더 오르는 거는 거짓말이야. 맞추는 거. 그 분야가 오르는 거는 정답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영동아파트 잠실주공 1, 2, 3, 4단지 재건축 하기 전에 1, 2, 3, 4단지, 1, 2, 3단지 중에 어디가 더 오릅니까? 몰라. 그냥 그 안에 사기나 해. 그거야. 누가 더 벌었는지 아무도 몰라. 잠실주공 1, 2, 3, 4, 5단지 1990년도 후반부터 찬 사람들 누가 더 벌었는지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다 올랐어요. 누가 더 벌었어? 몰라. 그냥 다 벌었어. 끝. 그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어떤 분야의 어떤 흐름 속에 내가 갈 거냐를 정하는 거지. 재건축 누르면 지금 그렇게 누르고 조합원 전매 못하게 하고 막 눌러버리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들 여기에선 멈춘다면 돌아갈 곳이 풀어져 있는 재개발밖에 없을 것이다. 들어가라 그냥. 5천만 원이건 1억이 있건 2억이 있건 3억이 들어가라 그냥. 어디가 더 오를까요? 모른다가 정답. 다 오른다 그냥 하라. 유튜브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건지 지금도 이제 제가 쭉 설명드릴 거지만 이미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재건축 안정적일 수 있죠. 그쵸? 뭐 되겠지. 뭐 언제까지 규제를 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규제 시점을 모르는 건 뭐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지만은 되겠지라는 마음도 한켠에 항상 있잖아요. 그쵸? 뭐 항상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거고 지금 재건축에 미치니까 누르는 거지. 근데 재건축에 미친 듯이 떨어지면 어쩔 거냐라는 거죠. 미친 듯이 떨어져갖고 막 만약에 금융기금 뭐고 다 파산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어쩔 거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 그럼 또 다 풀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소액 가구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수색 증산 뉴타운도 3억인데 3억도 없는 사람들 도대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앞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개발되는 것들은 3억이 되고 완공이 되는 거는 10억이야. 프리미엄이. 강남 아니더라도 어디에 붙으실 거냐라는 거지. 어디에 붙으면서 본인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냐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쉬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